그런데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뭐 하셨어요? 설마 그냥 노동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요?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손녀 시집 보낼 돈은 있으신가요? 민재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장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래? 처갓집이 이렇게 가난하면 평생 너만 등골 빠지는 거야. 하은 씨도 고작 교사 월급인데 할아버지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쩔 거니? 창피해서 친척들한테 소개도 못 하겠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었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가진 게 없어 보인다고,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할아버지 한 분이 겪은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골 노인네라고 무시당한 할아버지. 하지만 그분의 정체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을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하은은 칠판에 적힌 수학 공식을 지우며 하루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32살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한 지 7년째. 학생들 사이에서 엄격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상견례 하신다면서요? 담임반 학생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에이, 선생님이 요즘 계속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은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내보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온 하은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했죠.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하은아, 우리 어머니가 강남 호텔 레스토랑으로 장소 바꾸자고 하시네. 괜찮지?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곳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갑자기 왜 호텔로 바꾸자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하은은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죠. 하은아, 미안해. 어머니가 갑자기 바꾸자고 하셔서. 그리고 할아버지 내일 오시는 거 맞지? 응,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 대신이니까 당연히 오셔야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죠. 사실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 좀 물어보셨어. 뭐 하셨던 분인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하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셔? 그냥 궁금하신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원래 좀 꼼꼼하신 분이잖아. 꼼꼼하다기보다는 계산적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하은은 민재의 어머니 장미란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명품백을 든 손으로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차가운 시선. 하은이 교사라고 하자 실망한 듯 보이던 표정까지. 고작 교사예요. 민재는 의사인데. 그때 장미란이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살의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날 하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윤병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서 할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할아버지는 하은을 보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왔구나. 오늘도 수고했어. 할아버지, 저녁 준비하셨어요? 제가 할 걸 그랬는데. 내일이 중요한 날인데 할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야지. 집으로 들어가며 하은은 현관 옆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일을 위해 꺼내놓으신 거였죠. 10년은 넘어 보이는 구두였지만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하은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강남 호텔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윤병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호텔이라 비싼 곳 아니니? 할아버지가 낼게. 아니에요. 민재네가 낸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저녁 식사를 하며 윤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너무 초라해서 내가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무슨 소리세요?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하은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할아버지 아시죠?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어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 윤병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 후 윤병수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양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하은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양복이었죠.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며 윤병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내일 내 딸 상견례인데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윤병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빛바랜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죠. 한편 하은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좋은 사람이지만 장미라는 달랐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장미란. 과연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제발 할아버지한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은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장미란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장미란이 비웃음을 터뜨렸죠. 할아버지,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시죠? 메뉴가 다 프랑스어라 읽기 힘드실 텐데. 윤병수는 조용히 메뉴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진양그룹 이사 시절 해외 바이어들과 수없이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녔던 윤병수였죠. 프랑스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까지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잘 모르겠네요. 추천해 주시면 그걸로 먹겠습니다. 장미란이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러시겠죠. 교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민재의 아버지 박진수가 아내를 나무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장미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공격했죠. 그런데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뭐 하셨어요? 설마 그냥 노동자. 하은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윤병수가 하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요.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손녀 시집 보낼 돈은 있으신가요? 민재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장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래. 처갓집이 이렇게 가난하면 평생 너만 등골 빠지는 거야. 하은 씨도 고작 교사 월급인데 할아버지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쩔 거니? 윤병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손녀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자 장미란은 더욱 교묘하게 윤병수를 공격했습니다. 할아버지 포크 사용법도 모르시나 봐요. 그렇게 쥐는 게 아닌데. 사실 윤병수는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서툰 척했죠. 장미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 보기 좋네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피해서 친척들한테 소개도 못 하겠네.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장미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너무하다고. 난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결혼은 현실이란다.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 없고 집안 없으면 비참해지는 게 결혼이야.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말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죠. 박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미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미란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하은 씨, 어머니는 왜 안 오신 거예요? 설마 이혼하신 건 아니겠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15살 때 교통사고로. 장미란이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군요. 그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까지 재수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순간 윤병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죽은 아들과 며느리까지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윤병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온 그의 진짜 모습이 잠시 드러난 것이죠. 뭐라고요? 감히 나한테 그만하라고? 장미란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런 집안과는 사돈 맺기 싫었어요. 민재야, 가자.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거야. 장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죠.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하은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민재마저 어머니를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윤병수와 하은만 덩그러니 남았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습니다.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모욕을. 윤병수가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저런 집안과 연을 맺었으면 내가 평생 고생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윤병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참을 수 없었죠. 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병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금고를 열었죠.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진양그룹 지분 증서, 특허권 서류, 그리고 과거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인맥 리스트까지. 이제 움직일 때가 왔구나. 윤병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진양그룹 현 회장 최원석. 윤병수가 직접 발탁해 키운 후배였죠. 전화벨이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원서가, 나 윤병수다. 전화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조용히 지냈지. 그런데 이제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십니까? 윤병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진양그룹 지분 아직 유효하지. 당연합니다. 선배님은 여전히 3대 주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개발한 특허권도 아직 회사가 쓰고 있고. 네, 그 특허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병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좀 나서야겠네. 참고로 물어보는데 장미란이라는 여자 알아? 장미란이요? 저희 회사 투자자문역으로 있는 그 장미란 말씀이십니까? 빙고. 윤병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 그래, 그 여자 맞아. 내일 이사회가 있지. 네,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내가 참석하겠네. 오랜만에 회사 구경도 할 겸. 최원석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정말입니까? 모두가 선배님을 뵙고 싶어 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윤병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손녀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진짜 윤병수가 누구인지를. 다음 날 아침 윤병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양복이 아니라 금고 깊숙이 보관해둔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죠. 20년 전 이사 퇴임식 때 입었던 것인데
관리를 잘해서 여전히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 옷은?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학교는 잘 다녀와라. 진양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윤병수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68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건물이었죠. 20년 만에 다시 온 이곳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네. 윤병수가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진양그룹 명예이사 윤병수.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윤병수 이사님? 그 전설의 윤병수 이사님이십니까? 전설은 무슨, 그냥 늙은이지. 경비원이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뵙고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상층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 되었죠. 윤병수 이사님? 정말 윤 이사님이 맞습니까? 최원석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정말로 오셨군요. 이사들이 하나둘 일어나 윤병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윤병수가 발탁하고 키운 사람들이었죠. 진양그룹에 살아있는 전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장미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이사회에 나타나시니. 윤병수가 장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렇게 자신을 모욕했던 여자는 아직 윤병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최원석이 설명했습니다. 장 고문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분은 윤병수 명예이사님이십니다. 진양그룹을 창업하신 세 분 중 한 분이시고 우리 회사의 핵심 특허 대부분을 개발하신 분이죠. 장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진양그룹의 창업 멤버라니.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 지분 15%를 보유한 3대 주주이십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병수가 2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궁금해했죠. 윤병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왔네. 그런데 투자 자문역이라. 장미란 고문, 실적이 어떻습니까? 장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수익률이 20% 상승했습니다. 20%? 시장 평균이 30% 올랐는데 그것밖에 못 올렸단 말입니까? 윤병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제 밤새 최원석에게 받은 장미란의 실적 보고서였죠.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파생 상품에 회사 자금 50억을 무단으로 투자했더군요. 그것도 보고 없이.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높은 수익을 위해서. 높은 수익? 결과적으로 30억 손실이 났는데요. 그리고 그 파생 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장 고문의 남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더군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죠.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장 고문, 설명하시오. 장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윤병수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 투자 자문역을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원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 고문,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회장님, 이건 음모예요. 저는. 장미란이 항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판은 기울어졌죠. 윤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 회장,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사회실을 나가는 윤병수의 뒷모습을 장미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시했던 노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복도에서 윤병수는 최원석과 마주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미란의 비리를 아셨습니까? 어젯밤에 좀 조사해봤지. 내가 보내준 자료도 도움이 됐고. 그런데 선배님, 왜 갑자기 장미란을? 윤병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그 여자가 내 손녀를 아프게 했거든. 최원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를요? 감히 그 여자가? 어제 상견례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했어. 심지어 죽은 내 아들까지 욕했지. 최원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도 윤병수의 아들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이군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장미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회사를 나온 윤병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20년 만에 느끼는 승부욕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 수를 둔 것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윤병수는 하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나고 왔어. 하은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은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날 밤 장미란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장미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병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장미란이 출근 정지를 당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양그룹 감사팀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죠. 서류 뭉치를 들고 온 감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지난 3년간의 투자 내역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횡령이라니. 난 그런 적 없어요. 남편 회사로 빼돌린 자금이 총 80억입니다. 그중 30억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고요. 장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죠. 그리고 윤병수 이사님께서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조만간 소환장이 나올 겁니다. 감사팀이 떠난 후 장미란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게 투자 실패를 메우려고 잠깐 빌린 거였어. 갚으려고 했는데.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리고 하은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그분이 진양그룹 창업주였다니.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그 초라한 차림에 그런 거물일 줄이야. 한편 윤병수는 최원석과 함께 진양그룹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장미란의 비리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정도일 줄 알았어.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되어 있지. 최원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이제 회사로 돌아오시는 건 어떠십니까? 다들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미 은퇴한 사람이야. 다만 내 손녀를 건드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지. 하은이가 정말 좋은 아이죠. 선배님께서 잘 키우셨습니다. 그 아이가 내 전부야. 아들을 잃고 나서는 하은이가 살아갈 이유였지. 그때 윤병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은이였죠. 할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민재가 집 앞에 와 있어요. 윤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금방 갈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 집으로 돌아온 윤병수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해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하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윤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은이가 모욕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그런 사람에게 내 손녀를 맡길 수 없어. 할아버님, 돌아가게. 하은이도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민재가 떠난 후 하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민재가 엄마가 큰일 났다고. 윤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진양그룹에서 일했단다. 그리고 장미란이 그 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렀어. 그게 밝혀진 거야. 하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양그룹에서? 그 대기업에서요? 그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회사를 만드는데 참여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조용히 살기로 했던 거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그동안 저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었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했으니까. 그날 밤 뉴스에서 장미란의 구속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진양그룹 투자자문역 장모 씨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장 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로 회사 자금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장미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거만하게 굴던 여자였죠.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병수는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죠. 하은이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이야. 우리는 다시 평범하게 살면 돼. 하지만 윤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드러난 정체성은 쉽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언론에서 윤병수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진양그룹의 숨은 거물, 윤병수 이사의 20년 만에 복귀. 전설의 경영자, 손녀를 위해 칼을 뽑다. 초라한 노인으로 위장한 재벌, 상견례에서 무시당한 사연. 기사들은 윤병수의 과거와 현재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거물이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살다가 손녀가 모욕당하자 다시 일어섰다는 스토리였죠. 하은의 학교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하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하은 선생님, 할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진양그룹 창업주라니. 왜 그동안 숨기신 거예요? 하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주목받게 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수, 민재의 아버지였죠. 윤 이사님, 제 아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박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재는 정말 하은 씨를 사랑합니다. 비록 상견례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진심입니다. 윤병수가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 나는 민재를 원망하지 않네. 다만 내 손녀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박진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윤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란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학교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진양그룹 창업주의 손녀로 대했고 심지어 교장까지 특별 대우를 하려 했습니다. 하은 선생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교장 선생님, 전 그냥 평범한 교사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의 교실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 선생님. 저는 진양그룹 비서실의 강준혁입니다. 저를 왜 찾아오셨죠? 윤병수 이사님께서 선생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강준혁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이 열어보니 진양그룹 재단 이사장 임명장이었죠. 이게 뭔가요?
이사님께서 선생님을 진양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재단은 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선생님께 적합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상의도 없이 내리다니.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할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가 무슨 재단 이사장이에요? 윤병수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아, 이제는 내가 더 큰 세상을 볼 때야.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야. 하지만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평범함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해. 그때 윤병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원석 회장이었죠. 선배님, 큰일입니다. 장미란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보복이라니 구속된 상태에서 무슨 보복을? 감옥에서 누군가와 접견했는데 그 사람이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 오상무입니다. 선배님의 지분을 공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상무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기업을 공격해서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오상무가 해외 펀드와 손잡고 진양그룹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8%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장미란이 감옥에서도 꾀를 부리는군. 선배님의 15%와 제 지분을 합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 했는데 끝까지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원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라. 이번엔 확실히 끝을 내야겠어. 다음 날 진양그룹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상무가 당당하게 들어왔죠. 그의 뒤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병수 이사님. 오늘부터 저도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8% 지분을 확보했으니 이사회 참석 자격이 있죠. 그리고 곧 더 늘릴 예정입니다. 무슨 목적이지? 간단합니다. 경영권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장미란 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고요.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상무의 공격적인 태도에 불안해했죠. 그때 윤병수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상무 대표, 이 서류를 보시죠. 이게 뭡니까? 당신이 사들인 지분 8%, 그것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시오? 오상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지분은 내가 20년 전에 직원들에게 나눠준 우리 사주였소.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 조항이 있지. 윤병수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 시 나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조항이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지. 오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산 지분이 맞소. 법적으로 무효요. 내가 원한다면 원가에 되사야 하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오상무는 수백억을 들여 산 지분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건 사기야. 사기가 아니라 계약이요. 당신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거지. 최원석이 거들었습니다. 오 대표님,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지분을 되팔거나 아니면 법정 싸움을 하거나. 오상무는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병수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린 것이죠. 윤병수, 이건 끝이 아니야. 오상무가 분노하며 나가자 이사회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감옥에 있는 장미란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회 온 변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죠. 오상무가 실패했습니다. 윤병수 이사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미란이 절규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끝까지 날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준비 중입니다.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미란은 감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모두 잃었습니다. 한편 윤병수는 하은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너를 지키는 건 할아버지의 의무이자 기쁨이야. 하은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재단 이사장 할게요. 할아버지가 만든 것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윤병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가 결정했으면 할아버지는 응원할게.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병수와 하은의 마음은 따뜻했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재였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고 표정도 성숙해 보였습니다. 할아버님, 하은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민재가 거실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상견례 때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하은이를 지켜주지 못했죠. 윤병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눈빛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왔나? 어머니가 구속된 후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요. 하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을 알게 됐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도요. 전 그런 어머니를 두둔할 수 없습니다.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와의 법적 관계 단절 서류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윤병수가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할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사랑은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잘못된 가족은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재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야, 넌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린 끝났어.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 민재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하나만 알아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 민재가 떠난 후 윤병수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니? 네, 할아버지. 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다음 날 윤병수는 진양그룹 회장실로 최원석을 찾아갔습니다. 원석아, 부탁이 하나 있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선배님. 민재라는 청년이 있어. 대학병원 의사인데 우리 재단 병원으로 스카우트 해주게. 최원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청년이 혹시 장미란의 아들이야. 하지만 어머니와 연을 끊었어. 능력도 있고 인성도 바뀐 것 같으니 기회를 주고 싶네.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윤병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젊은이에게 새 출발의 기회는 주고 싶었죠. 한편 감옥에 있는 장미라는 면회온 남편에게 격분했습니다. 이혼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인데.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도 망했어. 거래처들이 다 끊겼고 민재도 당신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아. 민재가? 내 아들이? 그래, 당신 아들도 당신을 버렸어. 이제 정말 혼자야. 장미란이 절규했지만 박진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양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죠. 안녕하십니까. 진양재단 새 이사장을 맡게 된 유하은입니다. 객석에는 교육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병수는 맨 앞줄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죠. 저는 교육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은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취임식이 끝난 후 한 젊은 남자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양그룹 전략기획실의 서준호입니다. 서준호는 30대 초반의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엘리트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죠. 앞으로 재단 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서준호 실장님. 윤병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윤병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아들아, 하은이가 이제 제 길을 찾아가는구나. 내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윤병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내가 평생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 같다. 이제 나는 정말 안심하고 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죠. 장미란 씨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안타깝긴 하구나. 그때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어머니가 유서를 남겼대. 거기에 할아버님과 너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고. 윤병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뒤에 남은 건 씁쓸한 뿐이었죠. 병원으로 찾아간 윤병수와 하은은 병실 밖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님을 뵙고 싶어 해요. 윤병수가 병실로 들어가자 초췌한 모습의 장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도 충분히 대가를 치렀소.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윤병수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죠. 장미란이 퇴원한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죠. 수갑을 찬 장미란이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그녀의 초췌한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던 여자는 이제 그림자만 남아 있었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미란은 진양그룹 투자자문역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80억 원을 횡령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유령회사를 통해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1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장미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직책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고 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장미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장미란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박진수는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윤병수와 하은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윤병수 이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장미란 씨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하은 씨, 파혼하신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신가요? 하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모습을 일찍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물러간 후 윤병수와 하은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양재단 사무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죠.
정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유아은 이사장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왜요? 교육혁신 정책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이사장님의 현장 경험과 재단 운영 철학이 인상적이셨다고요. 하은은 당황했지만 윤병수가 격려했습니다. 가보거라. 좋은 기회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하은은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었죠. 대통령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유 이사장님을 교육부 장관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관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은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아버지는 내 선택을 지지할 거야. 그날 밤 하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교사에서 재단 이사장이 되고 이제는 장관 제의까지 받았죠. 인생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준호는 하은에게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단 업무로 자주 만나면서 하은의 진심과 열정에 매력을 느꼈죠. 이사장님,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래요? 재단 일 얘기도 하고. 좋아요, 서 실장님. 마침 상의할 게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서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재단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사장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하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 실장님,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은은 서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옥에 있던 장미란이 진양그룹을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자신은 윤병수의 음모에 희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이 걱정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장미란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게. 증거도 없이 무슨 소송을 하겠나? 하지만 장미란은 예상외의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오상무였죠. 윤병수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우리를 파멸시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였고 윤병수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윤병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가 횡령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한 것은 그것을 밝혀낸 것뿐이죠. 그리고 오상무 씨는 불법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려 했고 저는 정당한 계약 조항으로 막았을 뿐입니다. 판사가 장미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장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무고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고죄 소송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장미란에게 무고죄가 추가되었죠. 재판이 끝난 후 오상무가 윤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병수,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나는 내 가족을 지킬 뿐이요. 오상무가 이를 갈며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병수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든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윤병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싸움이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하은이의 행복뿐이다.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윤병수는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다가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누구니? 장미란 씨예요. 가석방되었다고 해요. 윤병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1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죠.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완전히 달라진 장미란이 서 있었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수한 차림의 여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병수 이사님, 하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장미라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윤병수가 막았습니다. 그만하시오. 이제 다 지난 일이오. 거실에 앉은 장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천박했는지. 장미란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숨겨둔 비자금 일부예요. 10억 정도 됩니다. 하은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하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받아주세요. 윤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여사,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돈은 가지고 가서 새 출발하는 데 쓰시오. 장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사님의 그 넓은 마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서준호 씨와 잘 지낸다고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 민재야. 너도 잘 지내고 있니? 응, 진양재단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할아버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어. 정말 감사드려요. 장미란과 민재가 떠난 후 하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준 거야. 미움을 품고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니까. 그때 서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하은아, 이거 받아. 저녁 식사를 하며 서준호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병수와 하은이 서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하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로포즈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윤병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호군, 하은이를 정말 사랑하나?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은이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나? 약속드립니다. 평생 하은이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윤병수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내 생각은 어떠니? 하은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윤병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축복하마. 행복하게 살아라. 석 달 후 하은과 서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윤병수는 하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행복해야 한다. 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신랑에게 하은을 인도하며 윤병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 대신 키운 손녀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 떠나는 것이죠. 피로연에서 윤병수는 축사를 했습니다. 제 손녀 하은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하은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준호군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민재도 있었죠. 그는 멀리서 하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윤병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하은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아들아, 며느리야. 하은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5년 후 하은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진양재단은 전국 최고의 교육재단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죠. 어느 날 하은은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들이에요. 인사드려.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윤병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85세가 된 윤병수는 여전히 정정했죠. 우리 증손들이 왔구나.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서준호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님,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윤병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아무 미련이 없다.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구나. 하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윤병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견례에서 모욕당했던 그날로부터 6년.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날 밤 윤병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오늘 증손들을 봤다. 하은이는 행복한 엄마가 되었고 준호는 좋은 남편이 되었다. 장미란도 진심으로 뉘우쳤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날 상견례에서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없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더 행복해졌다. 아들아, 이제 할아버지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은이를 잘 키웠지? 내가 자랑스러워할 딸로 키웠단다. 윤병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평화로웠죠. 무시당한 한 노인의 침묵 뒤엔 상상도 못할 저력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도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이야기를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드라마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